국내 축구계에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손흥민의 이적 여부. 이에 관하여 여러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터치비의 희망이 담긴 뇌피셜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네요. 파리 생제르맹에 간다면 어떨까?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가입 시 추천인 코드 터치를 기입하시면 500만 볼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에는 하나의 확실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파리의 슈퍼스타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음바페의 이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비록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이적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특히 갈락티코 3기를 꿈꾸는 레알 마드리드와 꾸준히 연결되면서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파리와 비슷한 경제력 그리고 비슷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들이 거의 없는 만큼 차기 행선지 후보로 거론되는 팀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음바페가 파리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머지않아 떠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게 사실이죠. 자, 지금부턴 제가 손흥민 선수의 차기 행선지로 파리 생제르맹을 찍은 이유 4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음바페를 대신할 공격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리의 공격은 사실상 음바페와 네이마르 2명이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마리아까지 합세하여 세계 최고 레벨의 공격력을 뽐내죠. 이 중 음바페가 빠진다면 파리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를 메울 만한 대체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음바페의 활약을 감안했을 때 이를 완벽히 대체하기엔 당연히 어렵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레벨의 선수가 필요하죠. 전 세계를 둘러봤을 때 남은 계약 기간과 소속팀 그리고 개인 스탯 등을 총합하여 감안했을 때 현재 음바페의 활약을 잊게 해줄 만한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손이라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금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유럽 축구계의 이적 시장이 활기를 잃었죠. 빅클럽들마저도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몇몇 팀들, 그 중에서도 파리는 나름의 자금력을 유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손흥민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극소수의 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음바페가 떠난다면 그 이적 자금으로도 충분히 손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죠. 토트넘이 손을 적은 이적료로 떠나보내지는 않겠지만 파리라면 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리의 수장, 바로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토트넘에서 지난 수년 동안 손흥민 선수와 동거동락했던 포체티노 감독이 현재 파리를 맡고 있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능력과 활용도를 가장 잘하는 감독입니다. 아무리 부자구단 파리일지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러기 위해선 현재 감독의 전술에 잘 맞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손흥민을 잘 알고 잘 기용해왔던 포체티노 감독이 윙을 찾는다? 이쯤 되면 행복 회로를 돌려봐도 무죄가 아닐까요? 마지막은 파리의 위치와 궁극적인 목표, 더 나아가 네이마르라는 세계 최고의 자원입니다. 파리는 어느샌가 리그, 컵 대회 등 프랑스 내 각종 대회에서는 당연히 우승을 차지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죠.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여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압박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선 전력 강화에 열을 올려야죠. 만약 음바페를 내보낸 후 즉시 전력감이 아닌 유망주 또는 증명되지 않은 선수를 영입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능력을 선보인 적이 있는 선수가 더 나을 수도 있죠. 또한 파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결승, 이번에는 4강에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재차 도전에 나설 모양이지만 이때 걸리는 선수가 바로 네이마르입니다. 92년생의 네이마르가 최전성기에 다다른 시점, 이는 결국 향후 몇 년 안에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마르는 명실상부 파리의 에이스이자 핵심. 만약 네이마르가 이전과 같은 기량을 보이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파리는 리빌딩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그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해야 하고, 이럴 경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보다는
완성형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미 디마리아도 하락세에 접어들 시기고 동시에 700억을 쓴 이카르디는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선수들의 지원도 미비한 상황이니까요. 희망 회로를 풀가동한 것은 오로지 손흥민 선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인했습니다. 토트넘을 비하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파리를 좋아해서도 아니며 그저 한국 축구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의 행복한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어느덧 한국 나이로 30세, 여기에 2시즌 연속 리그 10을 달성하며 만개한 기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는 여전히 우승 트로피가 없기에 안타까움이 사무치죠. 유럽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역사에 남는 것은 역시 우승 경력입니다. 국가대표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아픔이 클럽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축구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그렇기에 리그와 컵 대회에서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더 나아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야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자 군단 파리 생제르맹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 각 리그의 거함들과 링크가 났던 적이 있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땐 오히려 파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도 고려해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득점 능력과 도움 능력을 모두 갖춘 전천후 자원입니다. 윙어로도 좋은 활약을 해주지만 때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활약을 펼치기도 했죠. 이전에는 온더볼의 강점을 보였다면 지금은 온더볼과 오프더볼에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파리의 음바페와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이전과 달리 최전방과 중원을 오가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음바페가 많은 득점과 도움을 생산하죠. 공간이 생길 때는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드리블을 통해 유효한 공격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로 인해 네이마르가 조금 더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죠. 음바페의 빈자리는 크겠지만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손흥민이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대부분 제가 생각해본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 관련 기사나 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마음 가는 대로 지른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저는 그럼 포체티노 감독에게 카톡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